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편지가 와 있습니다.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57세의 뉴저지 시민권자로 이혼한 독신입니다. 작년에 교통사고로 영구 장애인이 되어서 지금 장애인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허가가 되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싶고 또 어떻게 해야 받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혼을 한 독신인데 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셨구만요. 예, 예. 57세이니까 네, 지금 장애인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되면은 영구 장애인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걸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네, 예. 우선 장애인 신청을 하면은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를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네, 그때 신청은 네, 장애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영구 장애인 네,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 기록들이 전부 메디컬 닥터에 의해서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닥터가 의학적으로 프루프를 다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요. 네, 영구적으로 일을 못하고 영구 장애인이 됐다고 하는 걸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주별로 스테이트 디세빌리티 디터미네이션 서비스 커미티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의사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네, 심사를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어프로브를 하든지 아니면 디나일 하든지 네, 둘 중 하나 결정이 되는데 네, 어떤 정도의 장애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저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애가 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라든지 뭐 이런 거 네. 이런 경우에는 그 디나이가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디나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디나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어필을 할 때, 재신청을 할 때 네, 반드시 로열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소셜 시큐리티 부분에 보면은 네, 이 디세빌리티를 전문으로 하는 로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픽업하셔가지고 예, 다시 재신청, 어필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어프로브가 된다, 네. 허가가 된다 네, 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예, 대개 이제 기간이 현저한 장애인일 경우는 금방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금방 나온다는 얘기는 최소한도 5, 6개월입니다. 5, 6개월. 예, 그리고 네. 이제 시간이 좀 걸렸다 하면은 1년, 2년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 프루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미팅도 해야 되고 네, 완전히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어프로브가 나왔다, 허가가 네. 나왔다. 음,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캐테고리로 됩니다. 아, 소셜 시큐리티 디세빌리티가 어프로브 됐다는 얘기는 네, 곧 65세 이상 네, 그 노인 베네핏 캐테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법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세이지만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네, 65세 때 받는 혜택을 음, 받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되게 두 가지 캐테고리로 허가가 나오는데요. 네, 하나는 그 SSDI를 받는 캐테고리고요. SSDI. 예, 하나는 SSI 케이스입니다. 네, SSDI는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인데요. 네, 어떤 사람이 이걸 받느냐 그러면은 네, 장애인이 되기 전에 일을 좀 해서 예,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아, 전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 어느 정도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은 네, 28세 미만일 경우에는 네, 장애인이 된 경우가요. 네, 그렇게는 그 6 크레딧, 섹스 크레딧. 예, 네, 그러니까 1년 반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되죠. 네, 또 30세 때 신청하게 되면은 네, 2년 일하는 크레딧, 아, 34세 때면은 3년 일하는 크레딧. 네, 이렇게 연령이 높을수록 올라가면서 그 크레딧 리콰이어가
올라갑니다. 네. 이분은 57세이기 때문에 네. 7년이라는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7년. 예, 네. 7년 일하면은 28 크레딧이잖아요. 네. 28 크레딧이 있으면은 SSDI를 받으면서 예. SSDI는 소셜 시큐리티하고 네. 디세빌리티 베네핏하고 합쳐서 아. 돈으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SSDI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메디케어를 받습니다. 메디케어. 예, 근데 메디케어가 즉시 허가가 되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24개월 후에 나옵니다. 24개월. 2년 동안 기다리는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60세가 되면은 네. 9년 반, 그리고 이제 61세부터는 네. 10년 풀 크레딧이 있어야만이 SSDI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네. 지금 말씀드린 연령별로 캐테고리 리ኳ이먼트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리ኳ이먼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받느냐? 네. SSDI를 받지 않고 SSI를 받습니다. SSI를 받으면서 즉시 네. 메디케이드를 받습니다. 메디케이드.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SSI,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대개의 경우 예. SSDI를 받는 사람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SSDI의 액수가 네. 메디케이드 자격을 오버하는 액수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받게 안 되죠. 네. 그래서 한쪽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일을 계속 했다고 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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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가정해야 되겠네요. 네. 57세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SSDI를 받으면서 24개월 후에 메디케어를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럼 24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이게 이제 또 문제입니다. 네. 예, 그때는 그 오바마 케어 보험, 네. 오바마 케어의 마케트 플랜은 네. 원래는 18세부터 네. 65세까지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이분은 57세지만은 SSDI가 허가가 됐으니까 예. 65세 캐터고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연용적으로는 오바마 케어 플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러나 그 메디케어를 24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일 때는 네. 오바마 케어 플랜을 특별한 혜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됩니다. 아. 법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을 해서 건강 커버를 하고 있다가 네. 24개월 후에 메디케어가 나오게 되면은 아. 메디케어의 세컨다리 보험을 갖추고 네. 또 약화 플랜도 하고 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건강 문제 또 생활 문제가 다 기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인컴이 없으면은 대개 SSDI의 액수가 보면은 그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이제 대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푸드스탬프도 받게 되고 네. 또 뉴저지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PAAD 약화 플랜. 네. 네, 이제 메디케어가 나오게 되면 파트 D 약화 플랜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PAAD의 약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면은 네. 보험료 전혀 내지 않고 공짜로 주정부에서 받는 그 약화 플랜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SSDI, 메디케어, 그 다음에 푸드스탬프, 또 PAAD 네. 이렇게 베네핏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잘 모를 경우에는 네.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지금 조금 막연할 겁니다. 네. 이제 장애인이 되시니까 앞으로 살아야 할 것도 걱정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이런 분들은 그 AWC에 나오면 이제 그런 사무적인 거는 다 도와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애인 베네핏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제 진단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진단 받을 때도 상당히 이게 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예, 복잡합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또 보험을 안 받는 닥터한테 가게 되면 그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예, 우선 그 SST를 받게 되면은 네, 영구 장애인으로서 65세 이상 베네핏 캐터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허가가 나오게 되면은 네. 그거는 뭐 어떤 사유가 있든지 간에 변경을 안 합니다. 아, 변경이 안 됩니다. 네, 다만 그 장애인이 되기 전에 네. 크리미널 레코드가 있으면은 장애인 아무리 장애인이 돼도 SCT 허가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크리미널 레코드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장애인 허가가 이제 한번 나오면 이런 분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일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네. 해도 괜찮죠. 그래요? 네. 네. 일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됐다 하더라도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의 그 돌아오는 혜택은 네. 그 나중에 또 다음 질문에 나올 겁니다만은 네. 예. 그렇군요.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디세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네.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혜택이 또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단 허가가 나오면은 뭐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취소되거나 디세빌리티가 취소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